2026 학년도 수능 연교재 수능특강 독서 인문예술 7강입니다. 인문예술 7강 뭐 토대론 얘기 나오죠. 그죠? 뭐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 뭐 정합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봅시다.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인식론에서 주요 관심사. 인식론이라는 게 뭘 인식한다. 어떤 물체, 사물을 인식할 때, 그죠? 그런 걸 논의하는 데에서 명제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다. 명제적 지식. 명제적 지식이 뭐냐? 명제적 지식이란 뭐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인식 주체 S랑 어떤 사람, 그죠? 내가 명제 P랑 명제가 뭐냐? 어떤 문장 같은 거죠, 문장. 그러니까 여기 뭐 얘가 어딨나? 장미는 빨갛다. 아니면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뭐 이런 어떤 문장, 그걸 명제를 합니다. 이 명제는 이제 인식 주체 S, 내가, 그죠? 안다. 내가 아는 거야, 이걸. 그러면 나의 지식이 포함이 될 거고, 그죠? 내가 인식한 거지. 예. 그게 이제 명제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내가 이제 이걸 아는 거야, 그죠?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지식이야. 나의 지식이야. 그게 이제 성립됐다라는 거는 이제 내 지식이 된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명제 P, 요거를 명제 P를 우리는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내 지식이 포함이 된 거지, 그죠?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여 믿음이다. 이거 세 가지 조건 나오네요. 인식론에서의 지식이 뭐냐? 인식론에서의 지식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정당화돼야 돼. 정당화되는 참여 믿음. 어떤 믿음인데 그것도 일단 참여해야 되고, 그 참인 거가 참여되는 과정에서 정당화를 가지고 정당화되게 정당하게, 그죠? 어떤 믿음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거 세 가지 조건, 그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일단 정당화되는 참여 믿음이다. 이 세 가지 조건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그게 이제 지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인식론에서의 지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그죠?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여해야 된다. 일단 P가 명제 P가 어떤 뭐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이거 일단 참여해야 돼. 응? 거짓이면 안 되지. 참여해야 돼. 일단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어야 돼. 요건 이제 믿어야 돼. 그러면 그게 내가 믿을 때 그때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그때 믿는 과정에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돼. 그 정당하게 그거 맞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당하지 않게 어떤 뭐 믿음이 믿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요 뒤에 얘가 있습니다. 봅시다.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가진다. 정당성을 가지면 지식이고, 정당성이 없으면 추측인 거야. 단순한 추측인 거야. 뭐 그렇게 했지 뭐. 그 근거가 뭔데? 그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렇게 했지 뭐. 그게 이제 막연한 추측이죠, 그죠? 단순한 추측이고. 근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그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식이 되는 거다. 그 정당성을 가지면 지식이 되고, 정당성이 없으면 추측이 된다. 그 정당성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서 행성에 대한 정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결정된 내용인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은 빠졌죠, 그죠? 행성에서 우리 그 태양계에서 빠졌죠. 또 외소 행성이래. 이런 이제 명제 그건 딴 얘기구나. 그죠? 그건 딴 얘기고, 일단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라는 명제피라고 할 때, 이게 명제피다 라고 할 때 S가 명제피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안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믿는 이유가 뭐냐? 어떤 나한테 누군가 야 이거 명왕성 외소 행성에다가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왕성은 이런 특징이 있고, 외소 행성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공통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당성을 가지죠, 그죠? 그 지식이 되는 거지. 근데 뭐 믿을까 말까 할 때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딱 나왔다. 아 그럼 믿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S는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정당성이 없는 거지. 그죠?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으면 지식이 되고, 정당성이 없으면 막연한 추측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동전 던져가지고 그냥 믿을까 말까, 동전 던져가지고 믿자, 이렇게 되면 정당성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가지고 인지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 개연성이 뭡니까?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 높다. 일어날 확률이 높을 때 이제 개연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가 될 확률이 높다. 진리 개연성이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적 정당성을 위해서는 진리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명왕성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외소행성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한 뭐 90% 정도다. 그러면 외소행성 맞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지. 진리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론의 기반을 둔 믿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막 했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믿음. 이게야지 이 믿음이 곧 지식이 되는 거죠. 여기 있네. 인식론에서 지식은 어쩌고 저쩌고 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은 믿음이다. 지식은 믿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 어떤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만든 믿음, 그게 지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 장미는 일상적으로 그게 믿고 있죠, 그죠? 장미는 빨갛다라고.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이다. 내가 보니까 그렇던데, 그죠? 보니까 그렇던데 그냥 지각에 의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거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끌어낸 어떤 믿음이 아니고, 장미는 빨갛다라는 거는 내가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장미는 다 빨갛더라. 응? 지각에 의한 경험이죠, 그죠? 이건 뭐야? 그럼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죠? 이걸 정당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계속 봅시다. 바탕으로는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어떤 장미는 빨갛다와 같은 이런 믿음들은, 장미는 빨갛다라는 믿음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형성된 거죠. 추론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게 아니라고.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믿음들이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식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장미는 빨갛다라는 것들은 어떤 뭐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이제 쌓은 지식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건 정당성이 있냐 이거지, 그죠? 봅시다.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그죠? 않는 믿음들이죠.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고 그냥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어떤 믿음들, 그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떤 믿음 질문,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어떤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어떤 정당화가 있어야지 지식이 되는데, 이거 그냥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 그거 정당화 시킬 수 있느냐 그거지, 그죠? 잘못 볼 수도 있잖아. 내가 어떤 내 경험들이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어떤 믿음들, 그런 경험들이 그 진짜라고,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질문.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질문이 존재한다면 그걸 정당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정당화가 돼야지만 어떤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데, 그래 결국은 지식이 되는데, 그죠? 인류의 어떤 지식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대론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토대론에서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 모양이죠, 그죠? 토대론에서 봅시다.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토대론자들은 믿음 체계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얘들은 이걸 설명하려고, 그죠? 하나는 추론의 과정이 어떤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 이게 뭐냐면 기초 믿음, 그죠? 믿음 체계의 어떤 토대론자들이니까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들이 있다. 이 기초 믿음들은 어떤 뭐 추론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기초 믿음, 그죠? 이걸 토대로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지, 그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어떤 기초 믿음들로부터 이 기초 믿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론을 통해가지고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어떤 기초 믿음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추론해가지고 만들어내지는 어떤 그 비기초 믿음들, 그죠? 연역적 방법과 비슷하죠, 그죠? 어떤 확실한 어떤 지식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쭉쭉 추론해 나가는 방식, 그게 연역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방식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어떤 비기초 믿음들, 기초 믿음이 있고 비기초 믿음이 있다.
토대론자들이 믿음을 두 개 층으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응? 이게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논증. 그러니까 뭐 어떤 논증이란 게 뭡니까? 논증의 방법, 연역 방법, 귀납적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논증 중에서는 기초 믿음이 꼭 존재해야만 되는 어떤 논증이 있는 거야. 어? 연역 같은 거지, 그죠?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 돼. 기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떤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거기서부터 추론해 나오는 연역적 방법이 논증의 방법에 해당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논증의 방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논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의 근거는 이 기초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지. 이런 지식들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하자. A1이 정당화됐어. 그죠? A1이 정당화됐다고 가정하면 A1은 적절한 근거를 바탕한 어떤 추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정당화가 어떻게 됐는데? 정당화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A1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뭔데? A2다. 그죠?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를 이제 A2라고 하면 A2 역시 A2 역시가 정당화돼야 돼. 이거 정당화되려면 어떤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걸로부터 추론을 해가지고 A2를 만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A2에 대한 어떤 근거는 뭐냐? A3겠지, 그죠? A2 역시 정당화돼야 되고, 이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어떤 A3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후퇴가 이제 무한히 반복되게 되면, 즉 정당화의 과정이 무한히 지속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죠, 그죠? 이러면 계속 근거를 찾는 거야, 계속, 그죠? 이런 이제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토대론자들은 이걸 방지하려고, 이걸 막으려고 기초 믿음을 만든 거지, 그죠?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 이게 뭐야, 기초 믿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제 기초 믿음에 도달하는 순간 더 이상 후퇴할 필요 없는 거지. 기초 믿음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이래서 주장함으로써 무한 후퇴 논증을 해결해 버렸죠, 그죠? 무한 후퇴 논증을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 믿음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무한 후퇴 논증도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질문 뭐였냐?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가? 있다. 기초 믿음들이다. 라고 이제 토대론자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됐죠, 그죠?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죠? 같은 말이지.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잖아, 그죠?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들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 그죠?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자, 기초 믿음들은 그러면은 정당화 없이 띡 만들어지느냐? 아니죠. 일단 정당화가 돼야 되지. 모든 지식은 어떤 정당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봤다. 내 이 세상의 모든 장미를 다 봤는데 다 빨갛더라.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죠? 정당화 돼야 돼. 정당화. 어떻게 정당화 될 건가를 설명해야 했다. 이에 대해서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봐. 얘들은 기초 믿음들은 무조건 다른 어떤 걸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무조건 자체적으로 정당화를 가진다. 이는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제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뭐냐? 기초 믿음의 근거는 뭐냐? 기초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추론을 통한 어떤 뭐 근거, 어떤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 경험했다고. 지각의 경험. 그죠?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하나, 자신의 심리 상태, 정신의 움직임. 이건 내 내면의 얘기잖아요, 그죠? 내 내면의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파악해가지고 정당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당화 방법 두 가지. 지각, 감각. 감각을 통해 가지고 뭐 장미를 보니까 빨갛더라. 감각 경험, 그죠? 첫 번째 그렇게 해갖고 기초 믿음을 만들고, 또 두 번째 심리 상태 파악, 그죠? 정신 상태 파악. 내 스스로의 어떤 정신 상태를 파악한 거지. 얘가 나옵니다, 뒤쪽에. 정신 상태 파악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다. 맞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뭐 내 정신 상태를 파악한 거잖아요, 그죠? 심리 상태 파악. 나는 지금 기쁘다. 심리 상태 파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늘을 보니까 파랗더라. 하늘색이더라. 뭐 이런 거. 이거는 지각에 의한 경험. 그러니까 이런 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초 믿음들이 정당화가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에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바탕에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은 존재한다. 그게 뭐냐? 기초 믿음이다. 어? 토대론자들은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게 또 기초 믿음들이 있다면 그럼 정당은 어떻게 할 건데? 그 기초 믿음들은 추론의 방법 쓰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정당화할 건데? 라고 물으니까 그거는 지각에 의해서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 심리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다. 기초 믿음들은, 그죠? 이 두 가지, 예? 이를 가지고 이제 정당화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네, 그죠? 토대론자들은, 그죠? 문제 다 해결해 버렸네, 두 가지를. 어디 갔나? 보았다. 여기까지 봤나? 가능하다는 것이 얘가 있네요. 봅시다. 나는 기쁘다. 심리 상태에 대한 어떤 파악,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당화되는 믿음. 아까는 장미는 빨갛다라는 것도 어떤 지각에 의한 정당화. 요거는 어떤 심리 상태를 파악한 어떤 정당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초 믿음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또한 기초 믿음인 어떤 이 대상은 빨갛다.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기초 믿음들의 정당화하는 방법 두 가지, 심리 상태 파악,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지각, 그죠? 지각에 의한 경험, 관찰. 그렇게 갖고 기초 믿음들의 정당화할 수 있다.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어떤 경험적 내용들을 소수란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은 이 대상에 대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 여기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어떤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감각 경험,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렇더라, 그죠? 감각 경험, 개념 없는 감각 경험,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라, 뭐 이런 거죠. 감각 경험은 이 대상을 빨갛게 보인다. 여기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대상이 뭐 빨간지, 실제로는 빨간지 파란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빨갛더라. 내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 그죠? 나의 경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이제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 이유. 어떻게 비개념 감각 경험을 가지고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가? 내가 보니까 빨갛더라. 장미를 보니까 빨갛더라. 지난 작년에 보니까 빨갛더라. 뭐 재작년에 보니까 빨갛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당화되는 까닭? 그걸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보인다 또는 들린다와 같은 수로. 이 수로는 뭡니까? 서수로는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지, 그죠? 장비들이 쭈루룩 있는데 보니까 빨갛더라. 그 장미가 진짜 빨간지 뭐 파란지 내가 모르겠는데, 진실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빨갛더라. 아니면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더라. 이런 서술어들이 외부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죠, 그죠? 장미가 진짜 빨간지 파란지 내가 몰라. 근데 내가 보니까 빨갛더라. 뭐 어떻게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더라. 내 경험이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의 내면에 있는 경험적 내용입니다, 그죠? 내가 경험했다 이거지. 즉 비개념적인 어떤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 그죠? 그 실제로는 뭐 장미가 빨간지 파란지 아니면 실제가 장미도 아니고 뭐도 아닌 어떤 그 뭐 디지털 숫자로 된 어떤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보니까 빨갛더라. 빨갛게 보이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초 믿음들이 정당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만약에 기초 믿음을 진짜 정당화하려면 추론에 의해서 하려면 추론에 의해서 어떤 뭐 기초 믿음들을 정당화 시키려면은 이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만들어진 장미인지, 아니 실제로 실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장미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또 뭐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보인다, 들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해갖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그거는 실제잖아요. 그죠? 그거는 실제잖아. 그러니까 뭐 그 장미가 진짜 뭐 그 장미든 실제 장미든 아니면 시뮬레이션 장미든 간에 내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는 그건 진실이잖아. 가짜 장미든 진짜 장미든 내가 그걸 경험한 거는 진짜잖아. 그죠? 내가 그걸 장미로 본 사실은 맞잖아. 그죠? 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외부 세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그건 몰라. 그까지 모르지.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장미라고 느낀 거는 그거는 사실이잖아. 그죠? 장미라고 느낀 거는 장미라고 생각한 거 그렇게 본 거는 그죠? 그렇게 경험한 거는 사실이잖아. 그죠? 그거는 뭐 확실한 어떤 기초 믿음이 되는 거지. 정당화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죠? 사실 뭐 실제로 장미인지 시뮬레이션 장미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각 주체의 어떤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즉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들에 이제 의존하지 않는 어떤 믿음, 그건 의존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은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사실은 진짜다.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죠. 그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초속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다른 지식을 이제 도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 장미가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제 지식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비기초 믿음들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또 입장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메커니즘은 그 토대론의 큰 메커니즘은 그런 건데, 예? 어떤 뭐 기초 믿음을 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비기초 믿음을 만들고 그렇게 막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이 비기초 믿음들은 어떻게 그럼 정당화가 됐느냐? 그 비기초 믿음들은 정당화됐죠. 비기초 믿음들은 정당화됐죠. 기초 믿음으로부터 정당화해가지고 추론해가지고 만들어낸 믿음들이기 때문에 정당화된 거고, 이 기초 믿음들은 어떻게 정당화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감각 경험, 그다음에 그 심리 파악,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초 믿음들이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은 다 동의를 하는데, 뭐, 고전적 토대론이나 최소 토대론에서 다 동의하는데, 디테일한 게 다르다는 얘기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비기초 믿음들이 이제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약간 얘기가 다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을 들 수가 있는데, 고전적 토대론에는 기초 믿음은 고전적 토대론부터 보고 그 다음에 최소 토대론 여기 있네요. 봅시다.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된다. 오류가 불가능해야 돼. 응? 그러니까 기초 믿음들은 무조건 맞아.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기초 믿음이 무조건 맞는 거고 절대적인 거지. 그죠? 맞는 거고 오직 연역추론. 그러니까 이 연역추론 방법은 그거잖아요. 어떤 지식 하나 가지고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 그죠? 이게 연역추론입니다. 그죠?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고 맞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해서 뭐 일본 실험을 해 나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지식들이 연역추론이다. 그죠? 어쨌든 무조건 맞는 게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쭉쭉 뻗어 나오는 게 연역추론인데, 그 연역추론을 통해서 많이 어떤 결론이 참이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어떤 지식, 무조건 틀리지 않는 오류 없는 지식 하나 가지고 쭉쭉쭉 추론해 나가는 이런 방식 맞지, 그지? 그 준비도이 무조건 오류가 없다면 무조건 맞아지는 거지. 그런 어떤 만들어진 어떤 연역 추론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이 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 토대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고전적 토대론이다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지. 고전 토대론자들은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첫 번째 문제는 내 앞에 이제 흰 종이가 있다. 흰 종이가 있어.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믿음,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이 기초 믿음이잖아요.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 자체가 이제 경험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심리 파악으로 만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게 기초 믿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당화되는 어떤 믿음들인데, 지각으로 만들어진 경험들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믿음들이, 지금 이제 물체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조명에 따라서 종이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빨간 등에서는 흰 종이가 아니라 빨간 종이었죠, 그죠? 형광등에서는 흰 종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야.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뭐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들, 어떤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초 믿음들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오류가 불가능한 어떤 오류가 불가능한 기초 믿음에서부터 쭉쭉쭉 뻗어 나오는 추론해 나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식들을 쭉 쌓아 나가는 그런 게 이제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어떤 지식 확장의 어떤 개념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기초 믿음들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즉, 이거 나는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믿음들이 어떤 뭐 나의 심리 상태 파악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본 거, 그죠? 감각 경험한 거, 그다음에 심리 상태 파악,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기초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초 믿음들은 대부분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지, 그죠? 이거 우리 심리 상태 파악에 하는 어떤 믿음들은 몇 개 없죠, 그죠? 여기 있네. 나는 존재한다. 난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존재하지 않나? 존재하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 진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면서 또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존재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 같은 어떤 고전적 토대론에서 이제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 이런 믿음들은 뭡니까? 심리 파악.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죠? 내 심리 파악이잖아요. 요런 어떤 믿음들은 일부 특수한 믿음들의 숫자가 몇 개 없는 거지. 그 대부분이 뭐냐? 감각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믿음이다. 감각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믿음인데, 이거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다시 봅시다. 기초 믿음은 아까 두 가지로 만든다 그랬죠. 기초 믿음 두 가지로 만든다 그랬죠. 하나는 물체에 대한 믿음, 하나는 어떤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고, 하나는 심리 상태 파악으로 만들어진 어떤 믿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기초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감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고, 요거 심리 상태 파악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뭐 나는 존재한다, 아니면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극히 작고 대부분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뭐 만들어진 어떤 기초 믿음들의 어떤 대부분이 물체에 대한 믿음인데, 그 물체에 대한 믿음들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이거 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랑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그거는 뭐 100% 맞는 얘기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근데 문제는 감각 경험, 그러니까 기초 믿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 믿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감각으로 만들어진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들의 믿음들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잘못 봤을 수가 있다. 그죠? 이 첫 번째 문제였고, 그죠? 오케이, 뭐 오류 불가능하다라고 것까지 해주고, 두 번째 이건 연역 추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입니다.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가 불가능한 어떤 믿음이라면, 일단 뭐 이건 오류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오류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비개념적인 이제 감각 경험에 대한 어떤 믿음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되는다. 방법은 연역적 추론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출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감각 경험에 의한 어떤 믿음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제 그 지식들이 도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게 뭐냐면은 과학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 믿음. 그죠? 많은 과학적 믿음들은 연역이 아니라 귀납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과학 지식,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우주에 있는 전체 어떤 지식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그죠?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들 중에 인간이 알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밖에 없다고. 그것 가지고 이제 뭐 추론해봐야, 깨작깨작 해봐야 얼마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우주에 있는 지식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 있고, 여기서부터 뭐 추론해봐야 깨작깨작밖에 안 되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거 현상을 발견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발견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여기 있는 지식은 또 어떻게 여기서 발견한 어떤 현상은, 과학적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지.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게 이제 이럴 때 이제 귀납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핀치세, 그죠? 이거 그 진화학자,
진화학자 누구야 그 사람? 아무튼 그 사람 그죠? 진화학자 누구지? 하여튼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진화론 쓴 사람. 그 사람이 각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섬에 있는 어떤 부리들, 새 부리들 다 관찰했잖아요. 다 관찰했는데 다 관찰하지 못했죠. 일부만 관찰했지. 예? 1번 섬 가가지고 새 부리 모양을 보고, 2번 섬 가가지고 새 부리 모양 보고, 3번 섬 가가지고 새 부리 모양 보고, 모든 섬을 다 돌아봤나? 아니면 또 그 섬에 있는 모든 새들 다 봤나? 그렇지 않죠. 일부만 본 거지. 몇 마리만 본 거라고. 그래서 특징을 잡아내가지고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귀납법인 거지. 그러니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케이스 이렇게 보니까 그 새는 어떤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바뀐다라는 하나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역은 반대로 어떤 하나의 지식 가지고 쭉쭉쭉 뻗어나오는 게 연역이고, 귀납은 뭐냐? 각각의 어떤 케이스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지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귀납인데, 이게 지금 연역으로 그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무조건 틀리지 않는, 오류가 없는 단단한 지식 가지고 쭉쭉쭉 뻗어나오는 연역적 방법 없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야지만 무조건 맞춰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이 넓은 우주에, 그죠? 이 넓은 우주에 요만큼밖에 이제 지식이 안 돼. 이 밖에 있는 이 발견되는 많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많은 어떤 경험들을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 보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귀납적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 귀납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믿음들이 그런 겁니다. 그죠?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이 아니라 대부분이 귀납적 방법으로 정당화가 되는 거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케이스 정도만 보고, 그러면 5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면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이제 과학적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은, 지식은 요거밖에 안 되고, 여기서 막 현상들이 막 나타났어. 그죠? 이걸 설명을 못 해. 이거 기초 믿음을 가지고, 오류 불가능한 기초 믿음을 가지고 연역 추론하면 이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고, 다른 건 설명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귀납적 방법으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니까 이런 지식 하나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귀납 방법이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디 갔나? 그렇게 이제 대부분이 귀납적 방법으로 정답화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고전적 토대론이 설명했던 오류가 불가능한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연역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방법이 이제 오류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역적 추론 방법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우주의 이만한 지식 중에서 한 이만큼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한 이만큼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쭉쭉 뻗어나오면 상당히 많이 잡혀나가겠죠. 그죠? 지식들이. 그죠? 여기서 발견되는 현상들이 많이 잡혀나갈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뻗어나가봐야 요 정도밖에 못 뻗어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을 해야 된다. 그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겼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장한 입장이 이제 최소 토대론이다. 이제 이걸 이제 좀 해결하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냥 좀 대충 살자. 너무 좀 완벽하게 좀 이렇게 막 오류 없는 어떤 지식 가지고 거기서 쭉쭉쭉 뻗어나오는 거. 그런 거, 완벽한 거, 그런 걸 찾지 말고 좀 토대를 조금 최소로 시키자. 최소 토대론.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해가지고, 허용하며,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 물리적 대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감각 경험에 대한 어떤 믿음들을 허용해가지고,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들은, 최소 토대론자들은 좀 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주의, 완벽주의자들이 아니고, 조금, 그래,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기초 믿음들이 이제 비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 방식, 그러니까 기초 믿음들로부터 연역적 방식을 통해 가지고 비기초 믿음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토대론자들은, 완벽주의자들은, 그죠? 근데 귀납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냐, 허용하자.
그죠? 이 정도밖에 설명 못 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넓은 우주에 아주 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작은 정도밖에 지식이 안 되는데, 여기서 뻗어 나와 봐야 얼마나 뻗겠냐. 이 밖에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기 관찰되고 여기 관찰되고 여기 관찰되고 이런 경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납적 방법을 만들자. 응? 여기서 뻗어 나가봐야 이까지밖에 안 뻗어 나가잖아요. 못 뻗어 나가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도 허용하자. 이게 되죠. 그러니까 토대를 최소화시킨다. 그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최소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그러니까 토대를 요만큼만 하고 이 밖에 있는 지식들은 귀납적 방법을 하자. 그래 보는 겁니다. 최소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 토대로는 귀납적 방법만을 쓰자라는 게 아니고 귀납적 방법도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연역, 귀납 둘 다 하는 겁니다. 정당화를 허용했다. 허용해가지고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자라는 거지.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전 우주에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작은 이 넓은 우주에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든 어떻게든 지식을 확장해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최소 토대론. 요게 이제 토대론의 이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가 또 있네. 또 봅시다.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비개념적 경험에 대한 어떤 정당화, 비개념적 감각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 또다시 묻는 거죠. 자, 기초 믿음들을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비기초 믿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당화 과정, 그죠? 비기초 믿음들은 그런 식으로 정당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초 믿음들은 어떻게 정당화가 된다? 두 가지 경우 있었죠, 그죠? 지식, 감각 경험을 통해서 기초 믿음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 심리 파악, 그죠? 나의 심리, 내 속에 있는 심리 파악 해가지고 기초 믿음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초 믿음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감각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오류도 생길 수 있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초 믿음들, 그거를 정당화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정당화를 아까 어떻게 시킨다 그랬습니까? 어떤 외부 세계가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아니 진짜 장미인지 그죠?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장미였다. 그렇게 장미로 보였다. 그래가지고 그건 진실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보고 그 장미라고 느꼈다라는 그 사실은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정당화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토대론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맞냐고? 그게 맞냐고? 그죠? 그걸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초에 아주 근본적인 한계인 거야.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이 맞냐고. 그러니까 봐봐요. 시뮬레이션 장미가 있고 진짜 장미가 있는데, 어떤 장미를 봤는데 그게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 내가 그걸 보고 느껴가지고 만들어진 기초 믿음들이 정당화가 되냐고. 그러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내가 장미를 보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 그걸 판단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당화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 라는 믿음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에 의해서 이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성립한다 라고 이제 토대론자들은 그렇게 본 거지. 그죠? 내가 그렇게 빨간색으로 봤다, 내가 느끼기에 빨겠다라는 거는 그건 사실이니까, 그게 진짜 빨갛든 파랗든 간에 내가 느끼기에 빨간색이었다라고 느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빨간 거냐 진짜 파란 거냐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죠? 그게 추론 어떤 성립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된다. 그죠? 빨갛게 보인다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 그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몰라. 내가 거짓말 했다는지, 내가 거짓말을 한 건지, 내가 어떤 진실을 얘기한 건지, 나밖에 몰라. 맞죠? 내가 어제 장미를 봤는데, 빨갛던데.
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진짜 빨개서 빨갛다라고 얘기한 건지, 내가 파란 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로 빨갛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나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누구도 몰라.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지. 그죠?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의 경험인 거야. 나 혼자만의 경험. 그게 이제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야? 나밖에 모르는데. 그죠? 개별적인 경험이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그 사유를 하는데 내용이 없이 그냥 멍하게 사유하고 있어.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 없는 사유. 너 지금 사유하고 있네? 근데 뭐 내용이 뭔데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멍 때리는 거잖아. 공허하잖아요. 그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근데 개념이 없이 여기서 직관은 뭐 바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관은 야 그건 딱 뭐네, 이렇게 딱, 야 그건 뭐네, 그건 장미네, 이거는 뭐 사과네, 이거는 뭐 배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직관으로 딱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뭐 3번이네, 이렇게 딱 직관으로 판단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죠?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 어떤 개념 같은 그런 거 없이 띡 보니까 뭐 이거 답이 3번이구만, 이런 거. 그죠? 그건 맹목적인 거지. 맹목적인 거. 맞죠? 그 목적이 막 그런 어떤 맹목적이다. 그죠?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빨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개념이 없이,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빨갛게 보이니까, 그죠? 이 대상은 빨갛다 라고 딱 직관해버리는 거. 빨갛게 보이니까 빨갛다. 내가 띡 보니까 그 빨갛더라. 그렇게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어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그죠?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으로 정당화해버리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죠? 어떤 빨간 게 어떤 건데, 우리는 지금 빨간 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보자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다닐 때 뭐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뭐 선생님이 이건 빨간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진 빨갛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빨갛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색깔이 뭐 파란색이다라고 배웠으면 쭉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응? 그러니까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갛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빨간색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빨갛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빨강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이 없는 거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1개 더하기 1개는 반드시 2개가 되는 거라고. 이건 누가 설명해 주거나, 수학 학원 다니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거죠. 그죠? 1개가 있고 1개가 있으면 2개가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아는 거지. 그거는, 그죠? 그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개가 있는 거를 이제 2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개념이 있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빨간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빨강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무슨 색이라 할까요? 파란색, 파란색은 좀 그렇고, 다른 어떤 이상한 색깔, 캔슬색. 만약에, 캔슬색 좀 하고. 하여튼 핑크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어떤 섬에 갇혀가지고 배우기를, 어떤 섬에 갇혀서 배우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그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배워온 거야. 파란색으로. 그죠? 파란색으로 계속 배워왔다고. 그래갖고 이제 섬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무태 나와가지고, 그죠? 대륙에 나와가지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갛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파란색으로 배웠어. 그 파란색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이것처럼 어떤 지식, 그 섬에서 이렇게 혼자서 살든, 아니면 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대륙에 살든,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전국, 만국 공통인 거고, 그건 개념이 있는 거잖아. 1개라는 개념, 이 2개가 합쳐지면 2라는 개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죠? 만국 공통이고, 객관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근데 빨간색이라는 거는 어떤 섬에 갇혀가지고 파란색으로 배웠어. 근데
선을 탈출해가지고 무태 나와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갛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파란색으로 배웠기 때문에 파랗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빨간색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빨간색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다. 경험으로 만들어진 기초 믿음이에요. 그죠? 어디까지 했나? 그러니까 어디 갔나?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어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이제 정당화된 것이다. 빨갛게 보인다라는 건 개별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개별 경험을 어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 빨갛다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야 이거 빨간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맹목적이다. 근데 안돼 지금 너무 맹목적이네. 그죠? 이게 이제 그 토대론의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식들이, 기초 믿음들이 그 정당화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장미와 진짜 장미가 있는데, 그 어떤 장미를 내가 봤어. 근데 그게 장미처럼 보였어. 시뮬레이션인지 진짜 장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엔 장미라고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믿음들은 아 그거 장미다 라고 어떤 기초 믿음들을 만들었어. 그게 맞냐고. 그게 정당화 되냐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이제 지식을 불려 나가고, 그죠? 그런 과정이 있죠. 지금도 계속 지식을 불려 나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아주 지식이 아주 그냥 점도 아닌 어떤 아주 작은 상태였다가 이게 전체 우주 지식이라 그러면, 그죠? 우주 전체 지식이라 그러면 아주 작은 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식이었다가 지금 이제 고작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점 하나 정도의 어떤 지식을 쌓은 거죠. 인류가, 그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지식을 계속 어떻게 쌓을 건가? 토대론자들은 이제 이런 어떤 감각 경험을 다 포용해가지고 기초 믿음을 만들고 그 기초 믿음들을 추론해가지고 비기초 믿음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속 해가지고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했는데, 어떤 그 감각 경험으로 만들어진 어떤 비기초 믿음들을 이제 정당화 되냐고, 이제 진짜냐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 그거 또 모르는 상황에서 장미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합론이 나왔다. 정합론은 뭐냐?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봅시다. 모든 믿음들은 여기서 믿음은 지식이라고 바꿀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죠? 이 모든 지식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사실 또는 실제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실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뮬레이션 장미, 그 다음 진짜 장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장미라고. 그런 어떤 두 가지 개념이 있을 때 장미 하나를 봤어. 그게 시뮬레이션인지 아니면 그 진짜 장미인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초 믿음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물었을 때 이 정당화가 되느냐, 그죠? 그 장미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정당화할 수 있냐? 그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게 이제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합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시뮬레이션 장비인지 진짜 장비인지, 실제가 시뮬레이션 장비죠, 그죠? 사실도 시뮬레이션 장비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당화 되는 게 아니다. 정당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인지 진짜 장비인지 그걸로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건 뭘로 비교할 건가?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에서 옳다고 판별된 어떤 지식 체계에 이제 비추어 이거랑 비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작지만 요 만들어 놓은데 쌓아 올린 이 지식, 아주 점 같은 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옳다고 판별된 어떤 체계,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그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지식 옳고 그름을 가려라. 그러니까 내가 어제 본 장미가 시뮬레이션 장미인지
진짜 장미인지 응? 파악하기 어렵죠. 그죠?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를 비교해야 돼. 실제. 응? 그 시뮬레이션 장미가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 장미와 내가 어제 본 장미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장미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죠?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가 안 되고 그 진실과는 비교가 안 되고 그럼 뭘로 비교할 건가? 인간이 이 우주 전체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지식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요거 가지고. 응?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뭐 몇 시에 뭐 어떻게 장미를 봤다. 그러면 내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내가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다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뭐 햇빛이 비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죠? 다른 어떤 빛이 아니고 햇빛이 비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아주 정상적인 환경에서 본 어떤 감각 경험이기 때문에 요 지식에 포함이 된다. 그럼 믿을 수 있는 어떤 감각이네. 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지식에 가지고 요걸 비추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 그죠? 그런 것들 지식에 비추어 가지고 꽃 중에서도 그렇게 생긴 거는 장미니까 요걸 비교해 보니까 그 장미 맞네. 모순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 지식이 옳고 그름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게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뮬레이션 아니고 실제 장미다라고 이제 그 지식 가지고 내가 어제 본 그 꽃을 가지고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그 실제로 만약에 시뮬레이션 세상이라면 그 시뮬레이션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코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어제 내가 본 장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만들어진 어떤 코딩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와 비교하려면 내가 어제 본 장미에 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시뮬레이션의 코딩 프로그램 만들어진 어떤 그 코딩 코딩 문구와 그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장미를 만드는 장미를 만들라고 장미처럼 보이려고 만든 어떤 코딩 프로그램의 어떤 그 문장 그거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실제와 비교하려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꽃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장미라고 치자. 그거를 모순 없이 들어맞는지 보고 그거 어제 본 장미 맞네. 이렇게 판단하자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아닐 수가 있지. 아닐 수 있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세상일 수가 있지. 근데 그런 건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실제랑 비교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식을 불려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정합론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죠? 개념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뭐 별로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뭐 다음에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